다음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점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기는 일반적인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생기는 아주 거대한 선천성 모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은 아니지만 점보다 훨씬 크고 색깔도 갈색인 밀크색 커피 모반 반점이나 또는 한쪽에 생기는 오타 반점, 그 다음에 반문산 모반이라 해서 불규칙한 모양의 갈색 반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보시는 사진은 몽고 반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 또는 그 동양인들한테 주로 엉덩이 부위에 퍼르스름한 반점이 태어날 때 많이 생기죠. 뭐 이제 어른들은 삼신할머니가 때려서 생긴 자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몽고 반점은 이런 특정 인종에만 발생이 되고요. 보통 7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아주 일부만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오타 모반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잘 생기고 일본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타 모반인데요. 그 생긴 원인은 몽고 반점과 똑같은 것인데 이게 생기는 부위가 얼굴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에 푸르스름하게 생기는데 이거는 희한하게 잘 없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태어날 때 생기기도 하고 또는 한 10세쯤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색깔이 더 진해지고 더 푸르스름해지고 이제 이것이 드물게는 이제 눈의 안에 공막 흰자 위에도 생겨서 거기가 파란색의 물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없어지가 않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색소 레이저 치료를 하면 이 오타 모반의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미리 서두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문산 모반이라 해서 두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갈색의 반점만 있고요. 하나는 갈색의 반점 안에 점이 박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반문산 모반의 일종이고요. 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모반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점이고요. 얼굴이나 팔다리에 굉장히 거무스름하고 그 점이 살이 두툼해서 어떤 경우는 털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털이 나는 모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거목해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점은 일반 점이랑 틀리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경우에 쉽게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점의 세포가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깊숙이 하면 흉이 생기고 흉이 생기지 않으면 치료가 잘 되질 않고요. 그래도 여러 번의 레이저 치료를 해서 조금씩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은 불그스름한 화염상 모반이 얼굴이나 몸통에 생긴 거고요. 이거는 혈관 기형에 의해 생기는데 아주 조그만 경우에는 어렸을 때 생겼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쉽게 좋아지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화염성 모반은 잘 없어지질 않고요.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또는 살이 불쑥불쑥 혈관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혈관에 의해 생긴 질환이라 색깔이 더 진해지면서 혹처럼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염성 모반 사진을 보면 코나 입 주변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혹 같은 게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없다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점차 더 많이 생기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일찍 시작할 수가 있고 이런 화염상 모반의 혈관 레이저 치료는 신생아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거에 혈관 레이저가 없을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없어진다 또는 치료가 안 된다 해서 방치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어릴수록 치료를 할수록 반응이 좋고 어릴 때 치료해야지만이 나중에 커서도 흉이 덜 남는 거로 되어 있어서 조기 치료를 권유하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초등학교한테 고학년에 잘 생기는 여드름 치료 방법인데요. 여드름은 먼저 바르는 약, 먹는 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드름 스케일링 치료가 있겠고요. 정도에 따라, 상태에 따라,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먼저 치료하기 전에 얼굴 부위를 깨끗이 세안을 하고요. 피지를 적절히 제거를 해주고 각질을 제거해주는 세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피부에 유분과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유분과 수분을 먼저 테스트를 하고 부위별로 어디가 유분이 많은지 그 다음에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나 또는 여드름이 잘 생기는 위치 또는 여드름이 생겼을 때의 방법들을 설명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링 치료를 하는데요. 먼저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드름이 있는 부위 하나하나를 막힌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전체에 모공을 전부 열어주고 그 중에서 특히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 염증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흉을 적게 하는 주사를 놔서 빠른 시간 내에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그 다음에 모공을 열어준 부위의 하나를 압축기를 이용해서 피지를 제거를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기를 이용하면 흉이 없이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다 짜낸 다음에는 스케일 용액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서 이제 묵은 각질을 제거를 해주고 진정 스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스팩으로 차갑게 진정을 한 다음에 여드름균을 죽이고 진정을 하는 헬륨 네온 레이저를 쏘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정 작용을 하는 마스크를 하고서 치료한 부위에 진정이 잘 되고 여드름이 잘 안 올라고 진정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스케일링 치료를 하고요. 다음에는 사마귀 치료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마귀 치료에는 바르는 연고가 있고요. 먼저 가정 내에서 티눈고 또는 사마귀 연고라 해서 먼저 많이 사용하죠. 작은 것들은 치료가 되는데요. 크거나 많은 것들은 경우에는 치료가 참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약들을 치료해보다가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면역치료제라 그래서 바르면 그 부위에 피부 면역이 증강되면서 사마귀균과 바이러스와 자기 피부 면역과 싸워서 그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서 사마귀를 치료하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작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클 경우에는 안 되고요. 결국 치료를 해야 되는데 먼저 액화 질소가 담겨 있는 냉동 치료요법이라 해서 차가운 냉동 치료를 칙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 부위를 얼려서 동상을 만들어서 그 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고 사마귀균을 얼려서 죽게 하는 거고요. 주사요법은 사마귀 주사를 죽이게 하는 그 다음에 혈관을 줄여서 사마귀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사요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레이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점을 빼는 탄소 레이저 같은 걸로 사마귀 있는 물을 도려낼 수가 있고요. 그 사마귀가 작은 경우에는 탄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냥 일시에 빼버리면 되지만 만약 사마귀가 큰 경우에는 이게 빼는 과정이나 또는 빼고 나서도 주변에 사마귀가 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재발을 잘하고요. 큰 경우에는 그렇게 사마귀를 점 빼는 레이저를 빼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살이 많이 상처가 나서 물을 오랫동안 못 대거나 통증이 많아서 일상생활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마귀에 가는 혈관을 차단을 해서 사마귀가 저절로 고사가 돼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치료는 치료 후 바로 당일에도 세안이나 또는 간단한 샤워 같은 것이 전혀 지장이 없고요. 통증도 심하지 않고 저절로 때가 돼서 2, 3주 지나면 딱지가 생겨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편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발에 생긴 사마귀 부위에 치료를 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한번 치료를 했던 아이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방법인데요. 주사를 직접 찌르는 방법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사기를 약을 바르고 살짝 겉에만 흠집을 내는 정도의 찌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주사를 직접 놓지 않기 때문에 아프질 않아서 좋고요. 지금은 이제 냉동 치료를 하는 방법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차가운 액화질소를 스프레이로 기화가 돼서 나오면 사마귀가 있는 부위에 하얗게 이제 치료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 레이저 치료를 사마귀 국한에서 이 부위에 레이저를 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2, 3초 내에 반복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살짝 부으면서 사마귀가 치료가 되겠습니다.